군대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가족의 전통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통과 의례이며 또 어떤 이들에게는 지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3대가 모두 군인인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병장으로 제대한 아버지, 현역 소령으로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장남, 여군 중위로 복무 중인 딸, 그리고 이제 막 일병이 된 막내 아들. 같은 피를 나눴지만 각자 다른 시대, 다른 계급, 다른 시선으로 군대를 경험한 이들. 그들의 이야기는 때로는 웃기고 때로는 가슴 아프며 때로는 분노하게 만듭니다. 특히 오늘 1막에서 다룰 이야기는 군대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구타. 한 가족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막 새벽 3시의 전화. 2025년 11월 14일 새벽 3시 12분. 서울 용산구 한 고급 아파트의 창문으로 새벽의 차가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박준호 소령은 국방부 작전과에서 늦게까지 보고서를 검토하다 겨우 잠든 참이었다. 35세의 그는 이미 10년차 장교로 군대의 시스템과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의 핸드폰이 진동으로 울리기 시작했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준호는 졸음이 가신 목소리로 받았다. 박준호 소령님이십니까?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젊은 남자, 아마 부사관쯤 되어 보였다. 목소리 뒤로 병원 같은 곳에 백색 소음이 들려왔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는 25사단 헌병대 김상훈 하사입니다. 박민수 일병의 형님이 맞으십니까? 준호의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동생 민수, 6개월 전 입대한 막내. 아직도 군대 생활에 적응 중이라고 했던 그가 생각났다. 형, 나 잘할 수 있지? 라고 묻던 그 순진한 얼굴이 머릿속에 스쳤다. 네, 맞습니다. 민수가 왜요? 무슨 일 있습니까? 준호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였다. 지금 민수 일병이 사단 의무대에 있습니다. 김하사의 목소리가 더욱 긴장되었다. 의무대요? 다쳤어요? 훈련 중에 사고라도 친 건가요? 김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치 무거운 무언가를 꺼내듯 말했다. 구타당했습니다. 중대 내 선임에게. 준호의 손이 떨렸다. 구타. 그 단어는 2025년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국방부에서 일하는 그는 군대의 폭력 근절 정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구타 제로 캠페인, 익명신고 시스템, CCTV 확충.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지금 어떻습니까? 민수 상태가? 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갈비뼈 2개 금이 가고 안면부 타박상, 그리고 김하사가 다시 망설였다. 그리고 뭔가 더 있습니까? 빨리 말해주세요. 정신적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말을 거의 안 합니다. 그냥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어요. 준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옆에서 자던 아내가 놀라 깼다. 여보, 무슨 일이야? 민수가 맞았대.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군인이었지만 지금은 한 아들이었다. 6시간 전 2025년 11월 13일 저녁 9시 25사단 행정반 생활관은 조용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샤워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일병 박민수는 침상에 누워 핸드폰으로 아버지에게 온 편지를 다시 읽고 있었다. 민수야, 군대는 힘들지? 하지만 견뎌라. 아버지 때는 더 힘들었다. 우리 때는 선임이 때리는 게 당연했어. 그게 교육이었지.
요즘은 좋은 세상이야. 그런 거 없잖니? 너 형이나 누나도 다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힘내거라. 아버지가 믿는다.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버지는 몰랐다. 2025년에도 여전히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1970년대 군대를 경험한 사람이었다. 그때는 정말로 선임이 후임을 때리는 것이 교육의 일부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야 했다. 그래야 했다. 그때 생활관 문이 쾅 하고 열리며 병장 서진우가 들어왔다. 28세의 서진우는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컸다. 원래는 포병대에서 근무했지만 훈련 중 부상을 당해 행정반으로 전입 온 케이스였다. 그는 행정반에서 가장 무서운 선임으로 통했다. 야, 박민수. 서진우의 목소리가 생활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네, 병장님. 민수는 벌떡 일어났다. 야, 너 오늘 행정과장님 결제 서류 빼먹었지? 서진우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맞았다. 오후에 과장에게 전달해야 할 중요한 서류를 깜빡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죄송하다고. 서진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다.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욕먹었어. 너 혹시 몰라? 너 때문에 내가 개처럼 혼났다고. 서진우의 목소리가 커지자 생활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조용해졌다. 누구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모두가 자기 할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다. 일로 나와. 서진우가 손가락으로 민수를 불렀다. 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오라고. 서진우가 고함을 쳤다.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침상에서 내려왔다. 서진우는 민수의 멱살을 잡았다. 야, 이 새끼야. 너 형이 소령이라며? 누나가 중이라며? 그래서 웃음나? 너 같은 고관 대작 자제가 여기 와서 뭘 하겠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서진우가 민수의 멱살을 더 세게 잡았다. 너 같은 새끼가 제일 문제야. 빽 믿고 설치는 거. 내 형이 소령이라고 우리가 널 함부로 못하나? 민수는 항변하고 싶었다. 자신은 형이나 누나 이름 한번 꺼낸 적 없었다. 오히려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병장님, 진짜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요. 제발. 퍽! 서진우의 주먹이 민수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숨이 막혔다. 민수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시는? 야, 너 같은 놈은 말로 해서 안 돼. 서진우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 옛날처럼 확실하게 해야 돼. 몸으로 가르쳐야 알아듣지. 퍽! 퍽! 두 번째, 세 번째 주먹이 날아왔다. 민수는 바닥에 쓰러졌다. 옆구리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생활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은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다. 야, 일어나. 서진우가 냉랭하게 말했다. 민수는 일어나려 했지만 옆구리가 너무 아팠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다.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일어나라고. 서진우가 소리쳤다. 서진우는 민수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얼굴을 한 대 쳤다. 안경이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다. 렌즈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내일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알았어? 내 놈이 누구인지 알고 행동해. 서진우가 침을 뱉고 생활관을 나갔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생활관은 조용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형한테, 누나한테, 아버지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민수는 알았다. 말하는 순간 자신은 고자질쟁이가 된다는 것을. 군대에서 그것은 낙인이었다. 고자질쟁이는 부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 그는 혼자 의무대로 걸어갔다. 늦은 밤이었지만 당직 군의관이 있었다. 군의관은 민수의 상태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된 거야? 군의관이 물었다. 넘어졌습니다. 민수가 거짓말을 했다.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져 얼굴에 멍이 들어. 군의관은 믿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는 입을 열지 않았다. 군의관은 한숨을 쉬고 헌병대에 신고했다. 의무대 신고 의무였다. 군의관은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침묵했다. 새벽 4시 서울에서 부대로 향하는 차 안. 준호는 차를 몰고 있었다. 이 시간 거리였다. 옆자리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다. 아내의 손이 준호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여보, 진정해. 민수 괜찮을 거야. 아내가 위로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준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2025년에 내가 국방부에서 일하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준호의 손이 핸들을 세게 쥐었다. 그는 장교였다. 군대의 시스템을 잘 알았다. 구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입대하던 날, 형, 나 잘할 수 있지? 라고 물었던 그 순진한 얼굴.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누나 박지연 중이었다. 32세의 지연은 여군 중위로 육군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오빠, 민수 괜찮아? 지연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다. 지연아, 너도 들었구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헌병대에서 연락 왔어. 나도 지금 부대로 가는 중이야. 지연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다. 지연아, 이거 말이 돼? 준호가 물었다. 2025년에 아직도 구타가 있다는 게 말이 돼?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오빠, 군대는 아직도 변하지 않은 곳이 많아. 특히 폐쇄적인 부대일수록 우리가 아는 것과 현실은 다를 수 있어. 그래도 이건.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새벽 6시 25사단 의무대. 준호가 도착했을 때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붕대가 감긴 옆구리, 멍든 얼굴, 깨진 안경 대신 붕대를 감고 있는 눈, 그리고 공허한 눈빛. 민수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형을 보고 고개를 돌렸다. 형? 미안해. 뭐가 미안해. 넌 잘못한 거 없어. 나 서류를 빼먹어서. 그게 맞을 이유가 돼? 절대 아니야. 준호가 동생의 손을 꽉 잡았다. 누가 그랬어? 이름 말해봐. 형이 책임지고 처리할게. 민수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복도의 CCTV, 생활관의 다른 병사들. 모든 것이 그를 겁주고 있었다. 그때 의무대 문이 열렸다. 지연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에 70대 아버지 박철수 씨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다. 아버지는 새벽에 연락을 받고 서둘러 달려왔다. 민수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평생 내 때는 선임이 때리는 게 당연했다고 말하던 아버지. 하지만 자기 아들이 맞은 것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누가 감히. 박철수 씨의 주먹이 떨렸다. 70년대 군대를 경험한 그 구타가 일상이던 시절을 겪은 그였지만 자식이 당하는 것은 달랐다. 민수는 아버지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 절대 없어. 박철수 씨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50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 순간 3대 군인 가족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구타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군대 문화, 세대 간 인식, 그리고 정의를 향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이막 침묵을 깨다. 새벽 7시 25사단 헌병대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옆에는 준호와 지연, 그리고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헌병대 조사관 이중희가 차갑게 물었다. 말씀하시죠, 박민수 일병. 누가 그랬습니까? 하지만 민수는 침묵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민수야, 말해. 누가 때린 거야? 준호가 다그쳤지만 민수는 입을 열지 않았다. 형? 말하면 부대에서 못 살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뭐? 못 산다고? 지연이 끼어들었다. 민수야, 지금 내가 침묵하면 그 선임은 또 다른 후임을 때릴 거야. 너 그거 아니? 내가 참으면 다른 사람이 다친다고. 누나.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군대의 악습은 누군가 용기를 내서 끊어야 해. 지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내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어. 내가 용기 내면 다른 후임들도 용기를 낼 거야. 민수는 한참을 망설였다. 생활관의 다른 병사들의 표정, 서진우의 위협적인 눈빛, 앞으로의 군 생활. 모든 것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서진우 병장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간 조사실 문이 열렸다. 25사단 법무참모 김대령이 들어왔다. 김대령은 카리스마 넘치는 40대 중반의 장교였다. 그는 민수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박민수 일병,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보호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준호를 보며 말했다. 박준호 소령, 국방부 작전과 맞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사건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육군에 구타는 없습니다. 김대령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다. 오전 9시 행정반 생활관. 서진우 병장은 평소처럼 침상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어젯밤 일은 까맣게 잊은 듯했다. 아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뭐, 한두 대 맞았다고 신고하겠어? 군대에서 의뢰 있는 일인데. 그 새끼가 겁먹고 아무 말도 못할 거야. 그때 생활관 문이 벌컥 열렸다. 서진우 병장, 헌병 2명이 들어왔다. 뒤따라 들어온 것은 김대령이었다. 서진우 병장, 일어나십시오. 김대령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서진우는 당황하며 벌떡 일어났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폭행 혐의로 조사받으러 가겠습니다. 따라오시죠. 폭행?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서진우의 얼굴에 당황이 스쳤다. 김대령은 차갑게 웃었다. 없다고요? 박민수 일병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령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생활관 CCTV 복구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서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CCTV요? 생활관에 CCTV가 어디? 없었죠. 하지만 복도 CCTV에 당신이 박민수 일병을 끌고 나가는 장면, 20분 후 돌아오는 장면, 그리고 박민수 일병이 혼자 의무대로 걸어가는 장면, 다 찍혀 있습니다. 서진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생활관에 있던 병사 5명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더 발뺌하시겠습니까? 김대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저는
서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가시죠. 헌병들이 서진우의 양팔을 잡았다. 생활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은 숨죽이며 지켜봤다. 끌려가는 서진우를 보며 상병 최동욱이 중얼거렸다. 키잉. 완전히 끝났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심과 공포가 섞여 있었다. 산막 아버지의 각성. 오전 10시 사단장실. 준호, 지연, 그리고 박철수 씨는 사단장을 면담했다. 사단장 강 소장은 50대 후반의 베테랑 장성이었다. 그의 사무실에는 군대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박민수 일병 가족분들이시군요. 이번 일 정말 죄송합니다. 강 소장이 깊이 고개 숙였다. 저희 부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준호가 물었다. 사단장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강 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이 깊어졌다. 없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겠죠. 줄어들고는 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전방 부대일수록. 그때 박철수 씨가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1970년대에 군대를 갔습니다.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는 선임이 후임을 때리는 게 당연했죠. 아침 점호 때 선임이 후임의 뺨을 때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강 소장이 조용히 들었다. 저도 맞았고 저녁 전에는 후임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박철수 씨의 눈이 붉어졌다.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군기라고 생각했죠. 더 강한 군인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제 아들이 맞는 걸 보니까 이건 교육이 아니더군요. 이건 폭력입니다. 순수한 폭력이에요. 강 소장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50년 동안 잘못 생각했어요. 군대는 변해야 합니다. 아니, 변해야만 합니다. 박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평생을 옛날이 좋았다고 말하던 노인이 변한 순간이었다. 강 소장은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번 사건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오후 2시 헌병대 조사실. 서진우는 조사를 받고 있었다. 처음에는 발뺌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서진우 병장, 왜 그랬습니까? 김대령이 물었다. 서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박민수 일병이 뭘 잘못했습니까? 서류 하나 빼먹은 게 사람을 때릴 이유가 됩니까? 서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맞고 자랐습니다. 포병대에서. 그래서요? 김대령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라고. 김대령은 책상을 탁 쳤다. 당연하다고? 2025년에? 서진우 병장,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군대가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신이 맞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때릴 권리는 없습니다. 그건 악순환이에요. 당신에게서 끊어야 했어요. 서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힘든 건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김대령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그게 폭력의 이유는 안 됩니다. 김대령은 서류를 내밀었다. 폭행죄로 군 검찰에 송치됩니다. 영창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 그리고 불명예 전역 확정입니다. 서진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군 인생은 끝났다. 사막 부대의 변화. 3일 후 전체 집합. 25사단 전 장병이 운동장에 모였다. 2,000명이 넘는 인원이었다. 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강 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장병 여러분,
최근 우리 부대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서진우 병장이 박민수 일병을 폭행했고 해당 병장은 군 검찰에 송치되어 영창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하겠습니다. 강 소장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우리 부대에 폭력은 없습니다. 선후임 관계는 존중이지 폭력이 아닙니다. 만약 폭행을 당하면 즉시 신고하십시오. 신고자는 부대에서 철저히 보호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을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특히 이병, 일병들의 박수가 컸다. 민수는 의무대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아직 갈비뼈가 아파 입원 중이었다. 내가 뭔가 바꾼 건가?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행정반 병사들이 들어왔다. 최동욱 상병을 비롯해 5명이었다. 민수야. 최동욱이 먼저 말했다. 선임.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미안하다. 최동욱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우리가 막았어야 했는데 우리도 겁났어. 서진우 병장한테 찍힐까봐. 근데 그게 핑계가 안 되더라. 미안해.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선임들 잘못 없어요. 있어. 최동욱이 단호하게 말했다. 방관도 공범이야. 우리 다 반성하고 있어. 그들은 민수에게 과자와 음료수를 건네며 사과했다. 민수는 그제야 웃을 수 있었다. 아픔보다 더 큰 감동이 밀려왔다. 오막 언론의 관심. 일주일 후 민수의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하지만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었다. 25사단 구타 사건, 가해자 영창 4개월, 피해자 가족의 용기가 군대 문화 바꿨다. 1970년대 병장 출신 아버지 군대는 변해야. 박철수 씨는 한 방송사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나가실 건가요, 아버지? 준호가 물었다. 그래야지. 박철수 씨가 결심했다. 내 이야기를 해야 다른 아버지들도 생각이 바뀔 거야. 방송 스튜디오. 박철수 씨는 카메라 앞에 앉았다. 저는 50년 전 군대를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때는 맞는 게 당연했죠. 저도 맞았고 저녁 전에는 후임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MC가 물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네. 박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 아들이 맞는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걸. 제 세대 아버지들은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군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곳이지 폭력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군대에서 맞았다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군대는 원래 그래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아이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박철수 씨의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군 대폭력 근절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다. 육막 서진우의 후회. 2주 후 영창. 서진우는 영창에서 4개월을 보내고 있었다. 좁은 독방, 하루 3번의 식사, 그리고 끝없는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는 매일 편지를 썼다. 민수에게 보내는 사과 편지였다. 박민수 일병에게. 저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도 포병대에서 맞고 자랐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내가 맞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때릴 권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불명예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망가졌죠. 하지만 당신의 용기 덕분에 다른 후임들은 안전해질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서진우.
민수는 이 편지를 읽고 울었다. 미움이 아니라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형, 서진우 병장도 피해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해자가 된 건 본인 선택이야. 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민수야, 내가 용서하고 싶으면 해도 돼. 그건 내 권리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7막 복귀와 환영. 한개월 후, 민수는 부대로 복귀했다. 갈비뼈도 다 나았고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고 있었다. 행정반 생활관에 들어섰을 때 병사들이 박수로 맞이했다. 박민수 일병, 복귀를 환영한다. 우리의 영웅. 민수는 당황했다. 영웅이요? 제가요? 최동욱 상병이 다가왔다. 그래, 영웅이야. 내가 용기 내준 덕분에 우리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정말이었다. 이제 행정반에서는 폭언도 폭행도 사라졌다. 선임들은 후임을 존중했고 후임들은 선임을 신뢰했다. 그리고 민수야. 최동욱이 봉투를 건넸다. 우리 행정반 전체가 모은 거야. 내가 회복하는 동안 쓰라고. 봉투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선임, 이건 너무... 받아. 최동욱이 웃었다. 우리 마음이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 행정반은 내가 만든 새로운 문화로 간다. 폭력 없는 존중하는 문화로.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다. 8막 새로운 시작. 3개월 후 크리스마스. 박씨 집안은 오랜만에 모두 모였다. 준호, 지연, 그리고 휴가 나온 민수. 4사람이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모여 앉았다. 건배. 4사람이 잔을 부딪혔다. 민수야, 요즘 부대 생활 어때? 지연이 물었다. 좋아요, 누나.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선임들이 후임한테 먼저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봐요. 다행이다. 준호가 웃었다. 너 하나가 부대 전체를 바꿨어.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형, 누나, 아버지. 모두가 함께 해주셨잖아요. 박철수 씨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수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군대를 잘못 알고 있었어. 아버지. 하지만 너 덕분에 배웠다. 박철수 씨의 눈이 반짝였다. 군대는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변해야 한다는 것. TV에서는 연말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2025년 국방부 부대 내 폭력 사건 전년 대비 40% 감소, 피해자 신고, 시스템 강화로 은폐 사례 대폭 줄어, 용기 있는 신고가 군대 문화 바꿨다. 민수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다. 내가 한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구나. 준호가 동생을 보며 말했다. 민수야, 넌 이제 진짜 군인이야. 네. 군인은 적과 싸우는 사람만이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가 깊어졌다. 부조리와 싸우는 사람도 군인이지. 넌 그걸 해냈어. 지연이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 박씨 집안의 자랑이야. 할아버지 세대는 참고 견뎠고 아버지 세대는 원래 그런 거라고 넘겼지만 우리 세대는 바꿨어. 넌 그 시작이었어. 민수는 가족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3대 군인 가족. 각자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이제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 박철수 씨가 말했다. 얘들아, 우리 가족 사진 찍자. 오늘 같은 날은 기록으로 남겨야지. 4사람이 카메라 앞에 섰다. 70대 아버지, 30대 장교 남매, 그리고 20대 일병.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4사람은 모두 웃고 있었다.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낸 가족의 미소였다. 에필로그 1년 후. 민수는 상병이 되었다. 이제 그는 행정반의 믿음직한 선임이었다.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이병이 실수를 했다. 민수는 그 이병을 조용히 불렀다. 야, 김이병. 네, 선임. 이병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민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해.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 네. 이병은 놀란 표정이었다. 혼날 줄 알았는데 격려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이병, 하나만 기억해. 민수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군대에서 힘든 일 있으면 무조건 말해. 선임들이 다 들어줄 거야. 정말요? 그럼. 민수가 창밖을 바라봤다. 우리 부대는 그런 곳이야. 맑은 겨울 하늘이 보였다. 그때 내가 용기 내길 잘했어. 민수의 선택은 자신만 구한 게 아니었다. 수많은 후임들을 구했고 부대 문화를 바꿨으며 나아가 대한민국 군대 전체에 작은 변화를 만들었다. 박민수 20세. 한때는 폭행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변화를 만든 영웅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